오퍼레이션 전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퍼레이션의 정의, 그리고 오퍼레이션이 잘 되는 비즈니스와 안 되는 비즈니스, 그리고 오퍼레이션 KPI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맞아 나 오퍼레이터고 내가 오퍼레이터를 정의해 줄게. 사실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 마케터에 대해서의 업무의 정의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오퍼레이터의 정의를 한 적은 없었구나. 그럼 우리가 회사에 오퍼레이터가 없었냐? 아니에요. 그들은 늘 있었어요. 저도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타이틀의 업무를 20년간 해왔던 건 거죠. 우리 오퍼레이션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이란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이어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얘네만 알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얘네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 DB 변경하는 프로젝트가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제정산 시스템 변경 프로젝트가 뜨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요. 네, 나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진도가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 진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해주는 게 오퍼레이션 펑션이죠. 그리고 조직과 조직을 이어줍니다. 이것도 각자 자기 업무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와 과제를 이어준다. 우리가 진도를 향해 달려갈 때 오퍼레이션 조직에서는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진도가 나가는 거를 잘 나갈 수 있도록 또 과제들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대표님한테 던지는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트래픽 대비 고객 문의가 몇 건 발생해요? 물어요. 전체 트래픽일 수도 있고요. 결제 수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사이즈를 기준에 따라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고객 문의 몇 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가 하루에 100개가 팔려요. 근데 고객 문의가 5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5%죠. 이 5%가 말이 되는 수치인지 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거나 긴급한 이슈이고 대표님은 얼마 만에 공유받으세요? 이거 뭐죠? 이슈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인지 정의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긴급한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느냐. 대표는 얼마 만에 받는지에 대한 외부의 프로세싱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여기 이제 오퍼레이션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CS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 일을 할 때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요.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뭐 고객이 문의가 많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아니에요. 언제냐면 내가 모르는 서비스 오픈 변경에 대해서 고객이 나한테 알려주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얘 알기를 아는데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화살을 앞에서 맞으면 아프다. 그러나 뒤에서 맞으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잘 되면요. 이 오퍼레이션이 서비스 프로덕트에 대한 그 어드바이저를 해줘요. 그리고 나면 기획자나 이제 개발에서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찾아요. 오퍼레이션 조직은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완성도 높은 오퍼레이션 조직인 것 같아요. 제가 2005년에 네이버에 조인했는데 그때의 속도랑 또 배달의 민족이 2013년에 조인했는데 그때의 속도랑 지금의 스타트업의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분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다른 얘기가 되고 있고 다른 세상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 나는 그 회계에서 수술하는 이국종 교수야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지면서 야 배째 맹장 잘라 이게 차라리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 있는지 이거를 우리 시스템과 우리 서비스와 우리 고객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놓는 게 오퍼레이션의 가장 큰 역할이다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바꿨고 그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오퍼레이션 KPI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서류 시간 생산성으로 들어오고 비용의 차이인 거죠. 사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고객에게 합리적인 어떤 비용, 고정비 안에서 얼마만큼 고객에게 피드백해 줄 것이냐 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전화 받고 끊으니까 그 시간에 처리가 되는데 우리 지금 전화 상담 거의 없어지고 있죠. 이메일도 거의 없어지고 거의 챗 상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표가 J컵으로 바꾸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면 당연히 고객 문의도 오르잖아요. 이거를 무슨 수로 잡아 당깁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싸움은 뭐냐면 기울기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J커브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 J커브와 함께 고객 문의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느냐, 기울기의 곡선이 J커브보다 더 완만하냐, 이게 실력 차이인 건 거죠. 그래서 몇 건이 들어왔냐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체 트래픽 대비해서 10%였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서 5%로 줄였다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고객 문의 담당자가 바로 전화를 해서 끊는 비율이 전체 고객 문의 중에 몇 퍼센트냐 이건 거죠. 어떻게 하면 원스톱 처리율이 높아질까요? 제일 쉬운 게 권한이죠. 이거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정책도 들어가 있고요. 매뉴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뭔가 정산이나 이런 것들 결제 취소 처리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시스템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못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원스톱 처리율이 오퍼레이션 효율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스톱 처리율이 100%가 됐다. 사실 쉽진 않습니다. 만약에 100%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객 문의 들어오지 않게 하는 UX적인 관점을 보게 되는 건 거죠. 오퍼레이션 하다 보면은요, 별별 일이 다 있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요. 아니, 나도 몰라요. 근데 이게 문제 있고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안 돼요라는 말 있죠. 근데 이 안 돼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금 안 돼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점은 무엇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돼요부터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원래 안 되는 건데 갖고 안 돼요 갖고 얘기한다 싶으면서 얘기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센스 있는 오퍼레이터는 내가 알아서 할 것과 그리고 보고에서 이슈라이징 할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길러지냐? 이거는 사안을 보고 계속해서 판단하는 걸로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그 의사결정자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상황 공유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내가 해줄 때는 화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라고 또 공유하세요. 또 공유하고 그거가 오퍼레이터로서의 조직과 이슈에 대한 이해와 조력자료의 아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큰 자산이 됩니다. 프로덕트의 운영이라는 건요,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반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퍼레이션 조직에 그러니까 인력도 투자해야 되고 시스템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이나 KPI나 이런 도전을 줘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오퍼레이션 조직 계속하면서 전 수출부서였어요. 인큐베이팅 전문부서였어요. 네이버도 같은 경우는 50개 서비스였잖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서비스를 다 보는 거예요. 그 5만 가지를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히스토리도 너무 잘고 너무 많은 일을 다 겪어보고 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사람도 많이 알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가도 되게 잘 지내요. 어느 부서를 가도 업무 적응도가 짱입니다. 그리고 되게 로켓에 최적화되어 있죠. 성장하는 회사에 여러 가지 일을 다 이렇게 그때그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 거죠. 여러분들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중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페셜리스트인가요? 제너럴리스트인가요? 사실 제너럴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어떤 그 업무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게 오퍼레이션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조직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더 성장시켜도 될 것 같아요. 능력치도 낮고 주니어예요. 그럴 수 있죠. 경험도 없고 잘 모르니까. 대신에 이 사람은 기회도 있고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주니어가 점점점 히스토리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문제 해결도 하면서 이게 자기 가치가 돼요. 그래서 조직에서 사실 중요한 건 히스토리이거든요. 근데 이 오퍼레이션이 히스토리라는 키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장해서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스타트업에서는요, 이 히스토리가 되게 필요가 없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개발이든지 이런 것들이 숙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이제는 되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경험이라는 레가시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판단하고 훨씬 더 빨리 결정하고 훨씬 더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했다 이런 것도 나에게 보증지표가 되어지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대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컬처가 생기면서 개발자가 경영을 한다.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한영주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가 경영하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터가 경영을 하는 시대,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오퍼레이션은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고 체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갑자기 오늘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그런 고객,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고객, 그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선택하는 거가 바로 고객 중심적인 경험이고, 그게 오퍼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